안녕하세요, 진쌤입니다. 14시간 완성 컴마 2급 실기 10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베이스 함수의 핵심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교재 데이터베이스를 봐주시면 되고요. 예제는 계산작업 데이터베이스를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를 보시면 표 1에서 분류가 전자기기인 매출액의 합계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함수는 dsum이에요. 자, 이 뜻은 여기에서 요 중에서 전자기기에 해당되는 매출액만 더해라 그 뜻입니다. 자,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커서 두시고요. 함수 들어가셔서 여러분들 범주를 모두로 하시고요. 밑에 한번 선택하시고 D로 시작하니까 D자 누르셔서 dsum 함수를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함수의 특징 미리 말씀드리면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세 칸으로 다 똑같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는 목록을 지정할 셀 범위는 이렇게 잡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필드는 열 위치입니다. 열 위치는 숫자나 열 레이블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저희가 범위를 이렇게 잡았죠.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게 매출액의 합계죠. 그러면 이 매출액이 몇 번째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있습니다. 그럼 필드는 5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칸은 크라이테리아는 조건입니다. 조건이 있는 셀 범위.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 조건은 뭐죠? 분류가 전자기기. 자, 그러면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분류 전자기기 이렇게 범위를 잡으시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요. 범위를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매출액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죠. 네, 그럼 5 쓰시면 되고 조건 범위는 분류 전자기기. 자,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끝나시는 겁니다. 두 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2번 보시면 제품명이 헤드폰인 매출액의 평균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D-average 함수예요. 이 뜻은 제품명 중에서 헤드폰에 해당되는 매출액의 평균을 구해라 그 뜻입니다. 자, 커서 두시고요. 함수 들어가셔서 D자 누르셔서 D-average 함수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 범위는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매출액이 몇 번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입니다. 필드는 5 하시면 되고 조건 범위는 제품명 헤드폰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값이 나오게 되시는 겁니다. 어떠세요?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러면 저번 시간에 배웠던 함수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헤드폰의 매출액 평균이니까 저번 시간에 배운 함수 중에 에버리지 if 함수가 있었죠. 네, 에버리지 if 함수. 에버리지 if 함수는 어떻게 됐죠? 조건 범위, 조건, 평균 구할 범위입니다. 조건 범위는 이 중에서 조건은 헤드폰, 그 다음에 평균 구할 범위는 매출액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네,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값이 똑같습니다. 여기서도 합계니까 저번 시간에 배운 함수는 sumif 함수죠. S 누르셔서 sumif 함수. sumif 함수는 조건 범위, 조건, 더할 범위니까 조건 범위는 이 중에서 그 다음에 조건은 전자기기니까 전자기기, 그 다음에 더할 범위는 매출액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네,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값은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둘 다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함수 특징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데이터베이스 함수의 첫 번째 특징은 범위를 선택할 때 위에 여기 있는 필드, 항목 있죠? 여기 코드, 분류, 제품명 여기도 같이 잡는다. 요거 알아두시면 돼요. 저희가 에버리지 if 함수를 하실 때는 위에는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선택한다면 위에도 잡고 여기도 같이 잡으셔야 되는데 사실 위에는 범위가 의미가 없는 범위예요. 그러니까 위에 잡으실 필요가 없고요. 데이터베이스 함수 하실 때는 위에를 필수적으로 꼭 잡으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마지막에 제품명 헤드폰 이렇게 할 때 이 두 개를 같이 잡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범위 잡으실 때도 같이 잡으셔야 된다. 그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알아두셔야 될 것은 여기 필드. 여기 필드를 위치를 할 때 숫자를 하셔야 되고 따옴표가 있는 묶인 열 레이블을 하셔도 됩니다. 이 뜻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위에를 이렇게 찍으셔도 됩니다. 그래도 값은 똑같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이렇게 하셔야 되고 위에 찍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값은 똑같습니다. 기본 원리 꼭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많이들 질문하시죠. 선생님, 여기 제품명이 헤드폰이 아니고요. 뭐 다른 이어폰이나 스피커는 안 되나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평균이니까요. D 에버리지 함수 불러와서요.
범위를 이렇게 잡으시고요. 저희 매출액 할 거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5 쓰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찍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조건 범위를 하실 때 제품명이 헤드폰이 아니고 내가 만약 이어폰이다 그러면 제품명 컨트롤 누르시고 이어폰 이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값이 안 나와요. 인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붙어 있는 것만 됩니다. 붙어 있는 것만.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조건을 따로 쓸 수 있는 그런 조건 칸들이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조건을 쓰실 때 여기를 꼭 알아두셔야 돼요. 데이터베이스 함수 조건 표현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문제에서 뭐뭐이고 뭐뭐이면서 라고 하시면 조건을 같은 라인에 쓰셔야 되고요. 뭐뭐이거나 또는이라고 표현이 되면 조건을 한 칸 내려서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은 AND 조건, 이쪽은 OR 조건. 요거는 필수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럼 3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3번 문제를 보시면 분류가 음료인 단가의 평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은 옆에 S라고 되어 있고요. 평균 구하니까 뒤에 버립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분류가 음료죠. 네, 여기서는 간식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저희가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택하고 떨어져 있는 셀은 컨트롤 누르시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선택하고 컨트롤 누르시고 음료를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C 복사하신 다음에 선택하시고 컨트롤 V 이렇게 하셔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세요. 아니면 여기에다가 직접 분류 그 다음에 밑에 음료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근데 쓰실 때 주의할 점은 오타가 있으면 안 돼요. 오타가 있으면 안 되니까 웬만하면 문제를 복사해서 가져오시는 거를 좀 더 추천해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건을 만드셨으면 커서 두시고요. 함수 들어가셔서 D자 누르셔서 D 에버리지 함수를 불러오신 다음에 범위는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단가의 평균이죠. 단가는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단가를 알고 싶고 그 다음에 조건 범위는 이렇게가 안 되니까 여기를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음료 단가의 평균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4번 보시면 분류가 음료이면서 제품명이 생수인 단가의 합계를 구하라고 있습니다. 조건은 여기다 입력하라고 되어 있고요. 합계를 구하니까 뒷섬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문제를 읽어보시면 분류가 음료이면서라고 되어 있죠. 네, 그럼 여기에서 뭐뭐이면 서죠. 네, 그러니까 AND 조건. 둘 다 맞아야지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조건은 이렇게 세우셔야 돼요. 분류가 음료이니까 분류랑 음료를 컨트롤 C 복사하신 다음에 이렇게 붙여넣기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품명이 생수예요. 그러면 제품명은 생수. 이렇게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C 하셔도 되고 위에 복사 누르신 다음에 선택하시고 붙여넣기 컨트롤 V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분류가 음료이면서 제품명이 생수 이렇게 조건을 표현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오화 조건을 한다 그러면 분류가 음료이거나 제품명이 생수 이렇게 문제가 나올 테니까 생수를 이렇게 내려 쓰셔야지 되는 겁니다. 자, 그거는 뒤에서 나오니까요. 자, 여기서는 합계 구해보겠습니다. 뒷섬이니까 함수 들어가셔서 D자 누르셔서 뒷섬 함수 불러오시면 되고요. 자, 범위는 어떻게 잡아야 되죠? 이렇게 잡으시면 되죠. 그 다음에 단가는 하나, 둘, 셋, 넷입니다. 네 번째. 그 다음에 조건 범위는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그에 맞는 값이 나오게 되시는 겁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자,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5번 보시면 제품명 중 과자의 개수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은 요 중에서 과자가 몇 개가 있냐 그거를 말하는 거죠. 범위는 조건 범위는 여기다가 쓰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주어진 함수는 디카운트입니다. 자, 일단 조건을 쓰셔야겠죠. 제품명이 과자니까 제품명과 과자를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C 하신 다음에 선택하시고 컨트롤 V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고요. 자, 주어진 함수가 디카운트니까요. 들어가셔서 D자 누르셔서 디카운트 함수를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디카운트 함수는 첫 번째 범위는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필드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여기 조건 범위는 제품명 과자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요. 앞 시간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개수를 셀 때 카운트는 숫자만 셀 수 있습니다. 숫자만. 그러니까 여기 필드, 여기가 중요한데요. 여기 보시면 밑에가 숫자, 문자, 숫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숫자에 해당되는 필드만 위치를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1, 2, 3, 4 그러면 4 쓰시면 이렇게 과자가 두 개가 있다. 이렇게 값이 나오는데요. 만약에 문자인 제품명 여기를 3을 이렇게 쓰시면 값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딥카운트로 하실 때는 밑에가
숫자인 것만 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1번 여기 번호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4번 이렇게 해서 단가를 하셔도 값이 나옵니다. 그 대신 2번이랑 3번을 하시면 2번이나 3을 하시면 값이 나오지 않습니다. 디카운트는 숫자만 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범위는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 2, 3, 4 중에 1 또는 4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조건 범위는 제품명, 과자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확인 누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자 숫자를 다 세는 함수도 있었죠. 네, 그거는 디카운트A입니다. 디카운트A. 디카운트A는 똑같이 개수를 세시는데요. 범위 이렇게 잡으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조건 범위를 이렇게 하셨으면 필드는 얘는 비어있지 않는 셀의 개수이기 때문에 문자 숫자가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1 하셔도 되고 2 하셔도 되고 3 하셔도 되고 4 하셔도 되고 1, 2, 3, 4 뭐든지 다 상관없습니다. 얘는 아무거나 1, 2, 3, 4 하셔도 돼요.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값은 똑같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카운트는 숫자인 10만 잡으셔야 되고 디카운트는 문자 숫자 상관없기 때문에 1, 2, 3, 4 다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가 끝이 아니고 뒤에 연산자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Shift 7 누르셔서 연산자 하시고요. 큰 따옴표 개짱 그 다음에 큰 따옴표 하시고 엔터 치셔서 이렇게 연산자로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떠세요? 어렵지 않으시죠? 자, 기본적인 함수 원리 말씀드렸고요. 이제 응용적으로 실질적인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표일에서 학년이 1학년이면서 영어가 85점 이상인 총점의 평균을 구하라고 있고요. 여기 조건을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균이니까 뒤에 에버리지죠. 그 조건을 먼저 만드셔야겠죠. 근데 여기 뭐뭐이면 서니까 엔드 조건 같은 라인에 쓰시면 돼요. 조건은 학년과 영어입니다. 그러면 학년과 영어를 이렇게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C 하신 다음에 선택하시고 컨트롤 V. 다시 말씀드리지만 복사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오타 없이 잘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학년은 1학년이니까 여기다 1 쓰시면 되고 영어는 85 이상이니까 이렇게 85 이상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커서 두시고요. 함수 들어가셔서 dAverage니까 평균 D자 누르셔서 dAverage 함수 불러오시면 되고요. 범위는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뭐의 평균을 구하시는 거죠? 총점의 평균. 총점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네, 필드를 6 하시면 되고 조건 범위는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확인 누르시면 뭔가 값이 나왔을 겁니다. 쉽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2번 보시면 성별이 남이거나 직급이 대리인 달성 금액의 평균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건이 또 있네요. 달성 금액은 소점 이하 첫째 자리에서 올림하라고 되어 있고요. 표시예가 이렇게 되어 있고 조건을 입력하라고 되어 있고 평균을 구하니까 dAverage 그 다음에 올림을 하는 라운드업 함수가 주어졌습니다. 일단 조건을 만드셔야겠죠. 성별과 직급이니까 성별과 직급을 선택하셔서 컨트롤 C 하시고 컨트롤 V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남이니까 여기다가 남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직급은 대리죠. 네, 근데 여기에서 뭐뭐 이거 나죠. 뭐뭐 이거 나니까 한 칸 내려 쓰셔서 여기다 대리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커서 두시고요. 함수 들어가셔서 D자 누르셔서 dAverage 함수. 자, 범위는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의 평균이죠? 달성 금액. 하나, 둘, 셋, 넷, 다섯 금액, 달성 금액, 여기 다섯 번째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조건 범위는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시면 이렇게 평균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고요. 저희 올림하셔야 되니까요. 라운드업 함수 하셔야 됩니다. 자, 잠깐 복습 차원에서 말씀드리면요. 자릿수를 하시는 함수는 대표적으로 라운드, 업, 다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라운드는 반올림 하는 거라서 저번 시간에 7777.7777 이렇게 돼 있다라고 했을 때 밑에서 자릿수를 하시는 거죠. 1 쓰시면 소점 한 자리, 2 쓰시면 소점 두 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3을 쓰시면 소점 세 자리고요. 정수화 시키는 거는 0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쓰시면 1의 자리가 올라가고요. 마이너스 2를 쓰시면 10의 자리가 반올림돼서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를 보시면 정수화라고 되어 있죠. 그러시니까 나중에 0 이렇게 하셔서 정수화 처리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를 선택하시고요. 뒤에 에버리지를 잘라서 는을 선택하지 마시고 컨트롤 X 또는 잘라내기 하신 다음에 함수 들어가셔서 R자 누르셔서 올림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라운드 업 함수를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칸에 컨트롤 V 붙여넣기 해주시면 되고요. 밑에 찍으시고 정수하라고 그랬으니까 0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수화 시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끝나겠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자, 3번 문제를 보시면 직급이 대리와 사원의 달성금의 최대값의 차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은 여기 입력하라고 되어 있고요. dsum, daverage, dmax, dmin 중에 알맞은 함수. 일단 최대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dmax, 최대값 dmax 함수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차를 구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대리의 최대값과 사원의 최대값을 빼시면 되겠네요. 일단 조건을 만들겠습니다. 직급이 대리와 사원이니까 직급 대리 복사하셔서 붙여넣기 하시면 되고요. 직급이 사원이니까 복사하셔서 붙여넣기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커서 놓으시고요. 함수 들어가셔서 D자 누르셔서 Dmax 함수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범위는 이렇게 잡으셔야겠죠?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 저희 뭐의 최대값이죠? 여기 달성 금액의 최대값이니까 달성 금액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죠. 다섯 번째. 그 다음에 조건 범위는 먼저 대리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대리의 최대값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차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 뒤에서 빼기 이렇게 해주시고요. 함수 여기로 다시 들어가셔도 되지만 저번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누르시면 이 자리에서 했던 함수들이 보여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dmax 네, 이렇게 해서 dmax 찾아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범위는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이번에도 달성 금액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그 다음 조건 범위는 뭐죠? 사원이죠. 그러니까 직급 사원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네, 그러면 확인 누르시면 대리에서 사원의 금액을 뺀 값을 구하시는 겁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4번 보시면 나이가 20대인 문제를 보시면 나이가 20대인 수험생의 점수 평균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은 여기다 입력하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중에 알맞은 함수인데 평균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뒤에 average 쓰시면 되겠네요. 나이가 20대라는 뜻은 이 중에 20대에 해당되는 점수의 평균을 구해라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조건을 먼저 쓰셔야겠죠. 나이를 복사하셔서 옆에다가 이렇게 붙여넣기 컨트롤 V 두 번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0대라고 하는 거는 20 이상 그 다음에 30 미만이죠. 30 미만 이게 20대입니다. 20 이상 30 미만이 20대에 해당이 되는 거죠. 요 조건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평균이니까 선택하시고요. 함수 들어가셔서 D자 누르셔서 Daverage 그 다음에 범위는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점수는 몇 번째?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입니다. 그럼 4 쓰시면 되고 조건 범위는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죠. 네, 그러시면 20대의 점수 평균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직급이 대리인 사원의 급여 평균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급여 평균은 100의 자리에서 내림에서 1000 단위까지 표시하래요. 여기 예시가 있고요. dsum, dcount, a, 라운드, 업, 다운 중에 알맞은 함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평균을 구해야 되는데 여기 뒤에 average가 없죠. 네, 그래서 dsum과 dcount, a로 평균을 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내림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운드, 다운을 골라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평균은 합계 나누기 개수죠. 그러니까 dsum으로 합계 구하고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dcount a로 개수를 구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문제는 여기죠. 네, 여기에서 구하시는 겁니다. 자, 먼저 합계 구하셔야 되니까요. 함수 들어가셔서 D자 누르셔서 dsum 함수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범위는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급여의 평균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조건을 따로 쓰란 말이 없죠. 네, 그래서 잘 보시면 대리니까 여기 직급의 대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직급 대리의 급여 합계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위 중에서 대리가 몇 명인지 그 개수를 구하셔야 되니까 dcount a 여기서 나누기 하시고요. 함수 다시 들어가셔서 D자 누르셔서 dcount a 함수를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범위는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열 위치는 아무거나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카운트A는 문자 숫자 상관없으니까요. 근데 저희가 뭐 대리할 거면 하나, 둘, 셋 직급을 구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조건 범위는 직급 대리. 그럼 이 중에서 대리는 4명이 있다. 하나, 둘, 셋, 네. 이렇게 되겠죠. 네.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되시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D자 누르셔서 dsum 함수 불러오시면 되고요. 범위 잡아주시고 급여는 하나, 둘, 셋, 넷, 5번째. 그 다음에 조건은 직급 대리. 이렇게 해주시면 직급의 대리 합계가 나오는 거고요. 선택하시고 슬러시 나누기 하신 다음에 함수 들어가셔서 D자 누르셔서 dCountA. 그 다음에 범위 잡아주시고요. 숫자는 1, 2, 3, 4 뭘 쓰셔도 상관없으시고요. 그 다음 조건 범위는 직급 대리. 이렇게 하시면 그에 따른 평균이 나옵니다. 자, 근데 이게 끝이 아니고요. 내림하셔야 되니까, 여기 오시면 내림하셔야 되니까, 이거를 는 선택하지 마시고 모두 선택하신 다음에 잘라내기 컨트롤 X 하시고요. 함수 다시 들어가셔서 R자 누르셔서 라운드 다운으로 가시면 됩니다. 첫 번째 칸에 컨트롤 V 붙여넣기 하시고요. 밑에 칸 찍으시고 예시를 보시면 0이 몇 개죠? 3개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끝나시는 겁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6번 확인해 볼까요? 자, 직급이 사원이고 이름이 한으로 시작하는 사원의 급여 합계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합계는 10의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100의 자리까지 이렇게 표현하라고 되어 있고요. 조건은 여기 입력하라고 되어 있고요. 합계니까 dsum 함수, 그 다음에 반올림이니까 라운드 함수가 주어졌습니다. 자, 그럼 조건을 먼저 만드셔야겠죠? 직급 사원이니까 직급 사원을 컨트롤 누르고 컨트롤 C 복사하신 다음에 붙여넣기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름이 한으로, 그 다음 한으로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저희가 A 별표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하는 거죠? A로 시작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한으로 시작한다 그러면 한 별표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요게 한으로 시작하는 한씨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커서 두시고요. 함수 들어가셔서 D자 누르셔서 dsum 함수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범위는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뭐의 합계죠? 여기 보시면 급여의 합계,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5번째 해주시면 되고, 조건 범위는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네요. 네,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합계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반올림 하셔야 되니까 dsum을 는은 선택하지 마시고요. 컨트롤 X 잘라내기 하시고요. 함수 다시 들어가셔서 R자 누르셔서 라운드 함수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칸에 컨트롤 V 붙여넣기 해주시면 되고요. 아래 칸 찍으시고 예시를 보세요. 여기 보시면 0이 몇 개죠? 2개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까는 0이 3개였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진행을 한 거였어요. 지금은 0이 2개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자릿수가 되시는 겁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조건만 잘 세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7번입니다. 카테고리가 음료인 판매액의 비율을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비율은 음료분의, 그러니까 전체분의 음료 이렇게 하시는 거고, 뒷선과 썸입니다. 자, 그 뜻은 여기 음료죠. 네, 이 중에서 음료에 해당되는 합계를 뒷썸으로 구하고, 그 다음에 전체 합계는 그냥 썸으로 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조건을 입력하라는 범위가 없죠. 네, 왜냐하면 카테고리 음료가 바로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구해보겠습니다. 커서 두시고 함수 들어가셔서 D자 누르셔서 dsum 함수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범위는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판매액이니까 하나, 둘, 셋, 넷, 5번째. 그 다음에 조건 범위는 카테고리 음료 이렇게 하시면 음료에 해당되는 합계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선택하시고 슬러시 나누기 하신 다음에 함수 다시 들어가셔서 S 누르셔서 썸 함수 불러오시면 되겠죠? 네, 썸 함수로 전체를 더하시면 되니까 그냥 전체만 쭉 잡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전체분의 음료수, 그래서 이렇게 비율이 계산이 되시는 겁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8번 보시면 상품명이 커피이거나 생수인 판매량의 합계를 구하라고 되어 있고요. 조건 입력하라고 되어 있고, 합계니까 dsum 함수 사용하시면 되겠네요. 자, 조건 먼저 만드셔야죠. 상품명이 커피. 상품명이 커피를 복사하셔서 갖다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상품명이 어떻게 되시는 거죠? 생수죠. 근데 요거 이거 나죠. 그러니까 한 칸 내려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생수를 한 칸 내려 쓰셔서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커서 두시고요. 함수 들어가셔서 D자 누르셔서 dsum 함수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범위는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뭐죠? 판매량이죠. 판매량은 여기네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번째입니다. 4 쓰시면 되고, 조건 범위는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확인 누르시면 값이 계산이 되시는 겁니다. 자, 마지막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등급이 S인 총점과 등급이 B인 총점의 최대값의 평균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은 이렇게 입력하라고 되어 있고요. Dmax랑 에버리지. 자, 이 뜻은 S랑 B의 최대값을 구하고 두 개의 평균을 구하라 뜻이죠. 그럼 등급을 먼저 만드셔야겠죠. 등급이 S 이렇게 해놓으시면 되고 등급이 B 이거를 복사하신 다음에 이렇게 해서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타 없이 작성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Dmax 최대값을 구하셔야겠죠. D자 누르셔서 Dmax 함수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범위는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뭐의 최대값이죠? 총점의 최대값. 그러면 총점은 하나, 둘, 셋, 네 번째. 그 다음에 조건 범위는 등급 S.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S의 최대값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평균 구하셔야 되니까 얘를 잘라서 에버리지 함수에 넣으세요. 첫 번째 칸에 여기다가 넣으시면 됩니다. 컨트롤 V. 그러면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밑에 칸 찍으시고 Dmax 다시 가시면 됩니다. 여기 누르셔서 Dmax. 그 다음에 범위를 어떻게 하시면 되죠? 이렇게 잡으시면 되죠. 똑같이.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4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B등급이니까 등급이 B.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확인 누르시면 평균이 나왔습니다. 확인하시는 방법은 에버리지 선택하시고 이렇게 눌러보시면 여기 460과 420. 그래서 평균 이렇게 구해졌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근으로 가셔서 Dmax 범위는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4라고 쓰셔도 되고요. 찍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조건 범위는 등급 S S의 최대값 나왔고요. 얘를 자르세요. 얘를 자르신 다음에 함수 다시 들어가셔서 붙여넣기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Dmax를 불러오셔도 되고요. 이렇게 붙여넣기 하시고 다른 게 여기잖아요. 여기 조건 범위만 다르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등급만 이렇게 잡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410, 420 그래서 확인 이렇게 누르셔서 구하셔도 돼요. 아니면 이게 힘드시다라고 하시면 여기 두 번째 칸은 없다. 이렇게 지우고 이렇게 없는 상태에서 여기에서 다시 여기 누르셔서 Dmax 가신 다음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범위 잡으시고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하신 다음에 조건 범위만 이렇게 이쪽으로 해주셔도 됩니다. 편하신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풀어보았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조건만 잘 세우시면 그리 어려운 함수는 아닙니다. 조건 입력하실 때 오타가 있으면 안 되는 점 꼭 알아두시고요. 그럼 여러분들 연습 잘 하시고요. 문의사항은 항상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